자, 이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1차 고사를 위해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마지막 영상인데, 자, 문제가 총 6개 있죠. 이 문제들은 4월 학평 모의고사, 우리가 쳤던 모의고사에서 6문제를 뽑아왔습니다.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문제 중에서 6문제를 뽑아왔는데, 이것까지 이제 다 한다면은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2번 문제는 원운동 문제죠. 이렇게 놀이기구가 돌고 있는 건데, P라는 지점과 어떤 Q라는 지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각각 묻고 있죠. 두 번째 줄에 보면, 지금 P와 Q가 같은 주기로 등속 원운동한다. P라는 지점과 Q라는 지점이 같은 주기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은 같은 축으로부터 이게 회전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데 당연히 다른 지점이라도, 그러니까 반지름이 다르죠. 반지름이 지금 Q가 더 멀죠. Q가 더 멀지라도 한 바퀴 도는 거는, 그러니까 똑같은 지점으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은 시간이 다르게 걸리겠습니까? 같게 걸리겠습니까? 똑같이 걸리죠. 그래서 같은 주기란 말은 우리가 원 운동에서 배웠던 용어를 쓰면은 뭐가 같다? 각속도 오메가가 동일하다, 그치? 일정하다, 동일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오메가가 무엇이었냐? 오메가 기억을 보면 지금 각속도를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오메가를 먼저 보면 오메가는 시간당, 단위 시간당 회전한 각도, 그렇죠? 특정 시간에 얼마나 회전하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바퀴 도는데 주기가 t였죠. 그 다음에 한 바퀴 도는데 각도가 2파이죠. 우리 원 한 바퀴 도는데 2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각속도를 주기분의 2파이 하면은. 그럼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일정하죠. 왜냐하면은 이 주기라는 게 이 값이 지금 일정하기 때문에 2파이라고 상수고 t라는 값이 일정하니까 각속도는 같다.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자, 속력을 묻죠. 우리 원운동에서 각 지점에서의 속력 V라는 거는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였죠. 근데 지금 보면 아까 위에도 뭐 말했다시피 이 오메가의 값이 어떻다? 일정하다. 그러면은 반지름 값만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 P라는 지점과 Q라는 지점의 어떤 반지름을 비교해보면 누가 큽니까? 그렇죠. Q라는 지점이 더 멀죠. 그러니까 이 속력, P라는 지점에서의 속력과 Q라는 지점에서의 속력은 누가 크다? Q 지점이 크다. 그래서 P가 Q보다 작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럼 디귿. 자, 디귿을 보면 구심 가속도죠. 자, 구심 가속도는 A라는 건 방향은 어디였다? 방향은 원 운동할 때는 원 중심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을 하고 크기는 R 오메가의 제곱이었다. 그렇죠? 지금 속도에다가 오메가를 더 곱한 그 값인데 여기도 똑같이 오메가의 값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반지름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반지름을 비교하면. 그럼 누가 컸습니까? Q의 반지름이 컸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자, P라는 지점의 그 구심 가속도랑 자, Q라는 지점의 가속도를 비교하면 당연히 이것도 Q가 크겠다. 그래서 P가 Q보다 어떻습니까? 작다. 그렇죠? 두 개 같다가 아니고 두 개를 비교하면 누가 크다? Q가 크다. Q. 그렇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답은 기역과 니은입니다. 자, 3번 문제. 자, 3번 밑에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자, 이 문제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자, 이 문제는 사실 쌤이 요 영상 전인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쌤이 만들었던 영상에서 이투스 모의고사 그 문제 중에 비슷한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형은 4월 학평에서 나왔던 유형은 좀 더 쉬운 문제입니다. 좀 더 쉬운 문제.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지금 XY를 잘 생각해 줘라. 첫 번째 그래프는 지금 X 성분인데 X의 속도 성분이죠. 그러니까 속도의 X 성분이죠. 속도의 X 성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Y죠. Y. 그러니까 수직 성분, 가속도의 수직 성분입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0에서 2초 동안 직선 운동한다. 직선 운동하니까 일단은 방향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정해야 되는데 지금 0에서 2초까지 x는 어땠습니까? 자, x의 속도를 보면 이 부분을 보면은 4m/s로 일정하죠. 일단 등속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x 성분만 봤을 때는 뭔가 등속하니까 직선 운동할 수 있겠다. 근데 y 성분을 한번 보면 1초 동안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3m/s 제곱의 가속도로 y 방향으로 움직인다. 한번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x 방향으로는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x 방향으로는 뭔가 일정하게 움직이는데, y 방향으로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럼 증가하면은 똑같은 직선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y 방향으로는 점점 속도가 증가하니까 더 멀리 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직선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곡선 모양을 이루겠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 자, 1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5m/s이다. 자, 속도의 크기를 물었으니까 x 성분과 y 성분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x 성분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죠. 위에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이미 1초 때는 지금 1초에서는 보면 4m/s죠. 4m/s. 근데 지금 y 성분을 구하고 싶은데 y는 가속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죠, 면적.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죠? 면적이 의미하는 게 속도의 변화였죠, 속도.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량. 그러면 지금 0에서 1초, 그러니까 1초 때니까 0에서 1초까지 얼마나 변했을까? 보면은 넓이가 얼마입니까? 넓이가 3이죠. 그러면 변화인데 VY가 3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3m/s라고? 만약에 초기 속력이 0이라면 0에서 3으로 변했으니까 3만큼 변했으니까 0에서 시작했다면 3m/s로 됐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0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은 플러스 x다. 그러니까 y 성분이 없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y가 초기 속력은 0이기 때문에 여기서 면적이 3, 그러니까 속도 변화가 3이라도 나중 1초 때의 어떤 y 성분, 속도의 y 성분은 3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조합하면은 피타고라스 써서 결국 v는 얼마입니까?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은 나오겠죠. 답은 5m/s입니다. 그럼 니은은 5m/s. 맞죠? 그 다음 디귿. 3초일 때 가속도 크기. 자, 디귿도 마찬가지죠. 디귿도 우리가 X 성분과 Y 성분을 알면 되는데 Y 성분은 또 나와 있죠. Y 성분은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3초일 때 여기 가려져 있지만 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Y 성분은 2m/s 제곱이다. 그러면 가속도의 X 성분은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알 수 있죠. 어떻게? 이 그래프에서 가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더라. 그러면 지금 3초일 때잖아. 3초일 때 요게 이때 기울기. 그러면 이 기울기를 구하면 되죠. 요만큼.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2 변할 때 시간이 2 변할 때 4 변했으니까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2m/s의 제곱이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크기니까, 가속도의 크기니까 이거를 피타고라스 써서 대각선 방향을 구하면은 가속도의 크기는 2 루트 2 m/s의 제곱이다. 그러면 요거 2 루트 2 m/s의 제곱. 니은 디귿 맞는 거죠. 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7번 문제. 7번 문제도 이것도 우리 이투수에 있던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요거는 이투수를 한번 풀어봤으면 쉽게 풀릴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어떤 원운동 운동의 한 가지죠. 원운동 할 때. 그럼 요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보면 A, B의 어떤 주기가 같더라. 주기가 같은 거는 아까 바로 첫 번째 문제. 왼쪽에 있는 이 문제를 봤을 때도 뭐죠? 바로 오메가가 동일하다. 자,
속도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죠, 이게. 오메가가 동일하다. 그러면 지금 오메가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첫 번째 원운동, 이 운동의 움직임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밑으로는 중력이 얼마? mg가 있겠고, 또 장력이 t가 있겠고, 이 두 개의 어떤 합력으로 인해서 원운동 하겠다. 그 합력이 바로 구심력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요걸 했었죠. 그러면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어차피 수직 성분은 mg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뭔가 있기 때문에 요 t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 위에 있기 때문에 요 두 개의 합력이 0이라서 구심력만 존재를 하겠죠. 분해를 해보면 요런 힘이 있겠고, t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래 힘은 장력하고 중력밖에 없습니다. 지금 장력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장력의 수직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t 곱하기, 요게 지금 얼마입니까? 요 각도가 45도죠. 요 각도가 지금 45도죠. 어차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t 곱하기 얼마? 코사인입니까? 사인입니까? 지금 잘못 적었는데 사인 45도죠. 그러면 안쪽으로는 t를 또 분해했을 때 요 빨간색은 얼마입니까? t 코사인 45도죠. 사인 45도나 코사인 45도나 사실은 뭐 값은 똑같죠. 2분의 루트 2로. 자, 그러면 살짝 밑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로는 요 힘이 두 개 같죠. 그래서 t 사인 45도는 보다 mg다. 그 다음에 t 코사인 45도는 구심력 역할이죠. 구심력의 식을 보면 질량 곱하기 반지름이 얼마? 2r 곱하기 이때를 오메가로 합시다. 그러면 양쪽 다 오메가겠죠. 똑같이 오메가의 제곱을 갖겠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사인 45도랑 코사인 45도랑 같은 값이죠. 그럼 결국은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mg더라. 그러면 구심력이 바로 거기가 mg더라. 오른쪽으로 봅시다. 묶고 있는 거는, 자, 오른쪽에 있는 이게 회전하고 있는 이 물체에서 실이 B를, 그러니까 4m짜리의 어떤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묻고 있어요. 이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걸 한번 봅시다. 4m짜리가 돌고 있다. 그러면 앞에서도 했듯이 이쪽으로 원 중심 방향으로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힘의 크기가, 구심력의 힘 크기가 얼마일까요? 우리 질량이 4m이죠. 그 다음 반지름은 r이죠. 각속도는 똑같이 오메가의 제곱이죠. 그럼 이거와 밑에 우리가 구했던 각 그 구심력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랑. 자, 이거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위에 오른쪽의 상황이 구심력이 2배가 더 크더라. 2배가 더 크네? 그러면 구심력의 크기는 mg로 표현한다면 얼마? 이게 2mg더라. 그렇죠. 2mg. 그러면 아까 왼쪽에서도 했듯이 B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습니까? 중력이 얼마? 4mg랑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T라는 장력이 있겠다. 근데 요 힘의 어떤 합력으로 구심력이 생긴다. 근데 구심력 크기가 얼마예요, 지금? 2mg더라. 2mg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T와 그 다음에 4mg의 합력이 2mg인데 T를 구하기 위해서는 2mg랑 4mg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겠죠. 요 두 개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요게 4mg고 그 다음에 방향을 좀 바꾸면 자, 요렇게 되겠죠. 요게 2mg고 요거의 합력을 구하면, 요 두 개의 어떤 합을 구하면 대각선 요거죠. 그럼 결국은 이 대각선이랑 요게 t랑 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으로 2mg랑 중력이 4mg, 그렇죠? 요 두 개의 어떤 우리 임의로 쌤이 방향을 바꿔서 그렸지만 요 힘의 어떤 합이 t랑 같기 때문에 크기를 구하면, 장력의 크기를 구하면 얼마입니까?
루트 20이죠. 루트 20은 얼마? 루트 20은 2 루트 5가 되겠고 여기다가 mg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b에서의 장력, 자 헷갈리니까 요 b라고 쓸게요. b에서의 장력은 2 루트 5 mg가 되겠다. 자, 그 다음 8번. 이거는 지금 보면 이제 단진동 하는 모습이죠. 단진동. 그러니까 용수철 진자가 단진동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복습을 해보면 이 단진동, 용수철 진자가 움직일 때 어떤 복원력이 있었죠. 그 복원력의 힘은 어떻게 됐습니까? 훅의 법칙에 의해서 F는 마이너스 KX. K는 용수철 상수고 X는 늘어난 길이.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나의 그래프를 보면 알짜 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M이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어떤 알짜 힘 이런 말인데, 그러면 알짜 힘은 바로 우리가 복원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짜 힘은 마이너스 KX의 어떤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진동하니까 이렇게 변하겠죠. 그러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t일 때. 시간이 t일 때 물체의 속력은 0이다. 지금 나 그래프를 보면은 t일 때 알짜 힘이 지금 얼마입니까? 알짜 힘이 지금 보면 0인 상태죠. 알짜 힘이 0일 때, 그러니까 복원력이 0일 때 속도가 어땠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면 속도가 최대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면 우리 지금 이 지점 알짜힘이 0인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알짜힘이 0인 지점, 그 다음에 알짜힘이 가장 큰 지점. 그러니까 0인 지점은 우리가 진동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동 중심. 그 다음에 알짜힘이 최대가 되는 요런 부분. 요런 부분들은 0이랑 2t랑 4t랑 이런 부분들은 최대 변인, 최대 변인 아니면은 최대 진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살짝 얘기해 보면 우리가 최대 변이, 최대 변이라고 하겠습니다. 최대 변이, 그러니까 진폭이 최대일 때, 그죠? 진폭이 최대일 때는 우리 속도가 어떻습니까? 속력이 최대가 아니죠. 속력이 우리가 0이 돼. 순간적으로 0이 되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어떻습니까? 가속도는 최대더라. 왜냐하면 알짜임이 지금 이 부분 최대이니까. 그 다음에 진동 중심 있죠. 진동 중심. 이거는 어떤 단진동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요거 지금 용수철 진자지만은 단진자에서도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죠. 자, 진동 중심에서는 속도는 최대가 된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0이 되더라. 그럼 기억이 맞습니까? t일 때는 지금 진동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속력이 0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최대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자 진동 주기는 원래 제자리로 돌아올 때 시간이죠. 그래서 0에서 4t. 그러니까 한번 보면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4t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철 상수를 얘기하죠. 자, 용수철 상수는 어떤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은 우리 주기라는 거 있죠. 용수철 진자에서 주기는 2파이 곱하기 루트 뭐였습니까? k분의 m 이렇게 표현했었죠. 근데 지금 앞에서 니은에서 구했듯이 이게 얼마였습니까? 4t더라. 그러면 각각의 양변을 제곱해서 k를 구할 수 있겠죠. k를 한번 구해보면 자 제곱을 먼저 해볼게요. 4파이의 제곱 그 다음에 k분의 m은 16t의 제곱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k죠. 용수철 상수 k는 자 16t의 제곱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t의 제곱
파이 제곱 M. 그러면 디귿이 맞습니까? 네, 디귿도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뒷장에 나오는 두 문제는 우리가 10번과 12, 19번 문제인데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그렇게 또 어렵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지금 상황이 가와 나가 있죠.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데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은 어떤 힌트가 있습니까? 가와 나에서 A의 가속도 크기와 방향이 같다. 그러니까 뭔가 작용되는 힘들이 서로 좀 다르지만은 A에 작용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를 먼저 보면은 4분의 1 mg로 요 힘의 크기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근데 R자임은 4분의 1 mg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앞으로는 4분의 1 mg가 있지만 뒤로는 또 힘이 있겠죠. 우리 이렇게 빗면이 세타일 경우에 요 뒤로 내려가려는 힘,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했었죠. 이렇게 어떤 빗면이 있다. 그리고 질량이 m이다. 어떤 세타를 이루는 빗면에서 이 질량 m이라는 요 질량이 받는 힘, R자 힘은 얼마였어? 요건 얼마였죠? mg 사인 세타였죠. 그러니까 빗면에서 R자 힘은 mg 사인 세타였습니다. 그래서 요 뒤로 받는 힘의 크기가 얼마? 지금 A의 질량이 모르죠. 그래서 MAG 사인 30도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가와 나에서 어차피 똑같은 각도로 30도, 30도니까 요 밑으로 내려가는 힘도 MAG 사인 세타, 사인 30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위로 작용하는 힘은 뭐 있습니까? 지금 장력 T가 작용을 하겠죠. 근데 지금 A의 가속도, 그러니까 가와 나에서 A의 가속도 크기와 방향이 같다. 그러면 이 말은 R자 힘이 똑같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R자 힘이 똑같다. 가와 나에서 작용하는 어떤 힘들은 좀 다르지만은 R자 힘이 똑같다라는 거는 지금 T가 얼마? 결국 지금 이 상황이랑 나의 상황이랑 가에서 상황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T가 4분의 1 mg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면 가에서 7이 B에 실이 B에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물었지만은 지금 장력이 4분의 1 mg죠. 그래서 B를 저 뒤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도 똑같이 4분의 1 mg겠다.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다음 니은. 자, A의 가속도 크기를 물었습니다. A의 가속도 크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A의 가속도 크기를 구하기 위해선 똑같이 가를 보면 B의 가속도 크기를 묻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지금 같이 움직이니까 A와 B가 실에 묶여서 같이 움직이니까 뭐 R자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질량이 다르다고 본다면 하지만 같이 움직이니까 속력도 똑같고 가속도도 같은 크기를 가지겠죠. 그래서 B의 가속도를 구해본다면 R자임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알아봤듯이 뒤로 잡아당기는 장력은 4분의 1 mg고 그 다음 B가 앞으로 내려가려는 요 힘은 아까 옆에서 mg 사인 세타라고 했죠. 그래서 요건 mg 질량이 m이니까 mg 사인 30이죠. 사인 한번 그냥 다 적어보겠습니다. 사인 30도죠. 그럼 30도는 사인 30도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2분의 1 mg죠. 그럼 R자임이 얼마겠습니까? 2분의 1. 자, 니은은 2분의 1 mg 빼기, 자, 장력이 4분의 1 mg죠. 이게 R자임이고, 이거는, MA가 되겠다. 그러면 A는 결국 얼마겠습니까? A는 얼마?
4분의 1 g겠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니은은 자, A의 가속도 크기는 4분의 1 g다. 맞습니다. 자, 기읍과 니은 일단 맞죠. 그 다음 디귿. 자, A의 질량은 3분의 1 m이다. 자, 이것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니은에서 가속도의 크기. 자, A의 가속도 크기는 뭐 B의 가속도 크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B의 가속도 크기를 구했지만 결국은 A 가속도를 구한 거랑 똑같고 우리 앞에서 자, 지금 힘의 크기 MA, A의 질량 G, 그 다음 사인 30도를 알고, 그 다음에 위로 당기는 힘은 장력은 뭐 4분의 1 mg. 근데 가속도가 4분의 1 g다. 라는 걸 우리가 이미 다 알았습니다. 뭐, 한번 간략하게 했으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A만 본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A라는 물체, 그래서 MA라는 질량을 갖고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려는 어떤 힘, MAG 사인 30도가 존재한다는 거고 위로는 얼마? 4분의 1 mg가 있는 거죠. 그래서 R자임 보면 4분의 1 mg 빼기 A 질량 G 사인 30도. 그럼 2분의 1 먼저 쓰겠습니다. 2분의 1은 MA죠. 근데 우리가 이미 A를 앞에서 니은에서 구했으니까 4분의 1 G겠더라. 여기에는 4분의 A의 질량이죠. 그래서 이렇게 4분의 1 G라고 쓸 수 있겠죠. 이걸 풀이해보면 4분의 1 mg는 A의 질량 곱하기 얼마입니까? 4분의 3 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A의 질량은 얼마? 자, 다 해보면 3분의 1 m이겠다. 3분의 1 m이다. 또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19번 문제. 이 문제는 선생님이 뽑아왔던 이 6문제 중에 가장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A와 B의 어떤 물체가 다르죠. 지금 한 개는 초기 속력 V를 가지고 낙하를 하는 거고, 자유 낙하를 하는 거고, 그 다음 B 같은 물체를 보면 일단 V0라는 수평 성분을 갖고 던져졌죠. 던져졌지만은 자, 지금 수평 성분과 그 다음에 수직 성분, 그러니까 수평 성분과 뭔가 수직 성분의 어떤 요소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역부터 보겠습니다. 기역. 자, P의 높이를 구했죠. 그러니까 P가 떨어진 그 거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평면으로부터 P까지 어떤 높이를 묻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B가 얼마만큼 떨어졌는가. 그러니까 B가 원래 처음에 높이가 L이죠. 그러니까 L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알면은 지금 높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우리가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러니까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줘야 되는데 자, B가 오른쪽으로 던져졌지만은 낙하를 하는 어떤 수직 성분의 특성을 또 가지죠. 그래서 Y 성분만 본다면은 자, Y 성분만 본다면은 자, 기억 자, P 지점까지 내려간 거리 Y P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Y 성분 P까지 움직인 거리를 보면은 우리가 그냥 2분의 1 GT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P까지 간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T라고 둔 겁니다. T까지 P까지 간 시간을 T라고 둔 거죠. T죠. 자, 잠시만요. 잘 안 그려지는데, 자, T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어디서 나왔나? 우리 참고를 해보면, 뭐, 지금 아직 잘 인지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 우리 등가속도일 때 변이를 구하는 식이 있었죠.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이걸 보면, 자, B라는 물체는 Y의 어떤 초기 속도가 없죠. 그러니까 던져진 것이 아니고, 아래로는 우리가 자유 낙하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요건 0이 되고, 자, 가속도는 낙하를 하는 거니까, 중력장에서 낙하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g를 가속도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gt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만큼 갔습니까? 그러니까 p까지만큼 내려왔더라. 근데 하나를 또 보면 이까지 어떤 수평 거리를 보면 l입니다. 지금 b는 뭔가 수직과 수평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수평 성분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수평 성분은 등속으로 움직이죠. 다른 힘이 없기 때문에 알자 힘이 0이기 때문에 수평 성분은 등속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P까지 지점이 지금 수평 성분, 그러니까 X만큼 간 게 L이고,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서 바닥까지 도달하는데 또 L까지 왔다라는 거는 지금 수평 성분은 등속이니까 L만큼, 또 L만큼 간다라는 건 시간이 같다. 결국은 총 시간은 ET만큼 걸린다는 거죠. B라는 물체가 P까지 도달하는 데는 T시간, T라는 시간이 흘렸고, 그 다음에 바닥까지 도달하는데 ET, 그러니까 2배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한번 이용해서 써보면은 바닥까지, 그러니까 총 L까지, 낙하하는데 총 L까지 걸리는 그 시간은 ET다. 그래서 2분의 1 G ET의 제곱을 하면 L이 나오더라. 그럼 이게 지금 2분의 1 GT의 제곱의 몇 배입니까? 4배죠. 4배가 L이란 말은 그냥 2분의 1 GT의 제곱은 얼마? 결국 이 값이 이거는 4분의 1, 4분의 L이 되겠다. 그러니까 내려간 만큼은 요만큼은 4분의 1 L인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나머지는 4분의 3L, 그러니까 높이가 4분의 3L이 되겠다.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은 자 B의 속력은 자 P에서 B의 속력은 루트 5분의 V0다. 루트 5 V0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평 성분은 등속이라 했었죠. 그래서 자 만약에 이게 P의 지점이라면 자 우리가 수평 성분은 등속이니까 V0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가? 요 밑으로 또 내려가는 어떤 속도 V, 그러니까 속력 V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걸 우리가 평균 속력으로 한번 구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B라는 물체를 보면은 P까지 저기 위에 한 살짝 보겠습니다. 자, P까지 시간이 T가 걸렸고 T만큼 이동할 때 Y 성분은 4분의 1 L만큼 갔죠. 그러면 자, P 지점까지. 자, P 지점까지 Y의 어떤 평균 속도를 우리가 평균 속력을 구해보면 시간이 T만큼 걸렸는데 이동 거리는 얼마? 4분의 1 L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4T분의 L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평균 속도, 평균 속력,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등가 속도일 때 평균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2분의 어떻게 썼습니까? 나중 플러스 처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나중 속도 플러스 처음. 그러면 나중이 지금 P 지점. 자, P라고 쓸게요. P 지점에 어떤 Y 성분 속도고 그 다음에 처음은 0에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2분의 VP가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 4T분의 L이라는 거고 자, 요게 4T분의 L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VP는 어때? VP는 2T분의 L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은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 2T분의 L이다. 그러면 이거를 위에 수평 성분을 한번 봅시다. 수평 성분을 보면 V0 그 다음에 시간 T만큼 갔을 때 거리는 L만큼 가죠. 그러면 이걸 이용한다면 자, 이걸 이용한다면 V0라는 값은 시간 T분의 L만큼 갔을 때 V0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2T분의 L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자, 2T분의 L은 얼마? 결국 그렇죠. 2분의
V0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P 지점에서 Y 성분의 속력은 얼마? 2분의 V0겠다. 그러니까 X 성분은 V0, Y 성분은 2분의 V0. 그럼 피타고라스를 쓴다면 얼마겠습니까? 피타고라스를 쓰면은 결국은 요 대각선의 성분이겠죠. 요 대각선의 성분은 루트 4분의 5 V0의 제곱 되는 거죠. 이걸 그러면 루트를 벗기면 결국은 2분의 얼마? 2분의 루트 5 V0죠. 자, P에서의 B의 속력은 그냥 루트 5가 아니고 얼마? 분모가 있다. 2분의 루트 5 V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다음 디귿. 자, 디귿은 더 쉬운데,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이게 A가 원래는 자유낙하 V라는 초기 속력을 갖고 낙하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리 L만큼 간다. 그러니까 높이가 L이니까 우리가 A를 가지고 식을 쓴다면 L은 VT 플러스 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문제를 보면은 지금 P에서 B가 P점에 그러니까 T 시간이 흘렀을 때 A는 바닥에 도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면 그래서 쌤이 T를 썼던 거고 그러면 L의 길이는 자 A라는 물체는 L 길이 갈 때 VT 플러스 2분의 1 GT의 제곱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2분의 1 GT의 제곱 앞에서 2분의 1 GT의 제곱 할 때 얼마만큼 갔습니까? 앞에서 기억에서 풀었듯이 4분의 L만큼 갔죠. 그러면 이 값이 지금 얼마? 이 값이 지금 값은 4분의 1L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VT는 얼마? VT는 4분의 3L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 방금 바로 위에서 자 VT는 얼마? L이죠. 하나씩이 V0T는 얼마? L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딕에서 원하는 거는 V를 V0로 표현하는 거죠. 그죠? V를 V0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씩을 이용하면은 결국 V0는 이렇게 V는 V0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가 나옵니까? 이거 해보면 그렇죠. 4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V는 4분의 3 V0가 된다. 그러면 디귿에서 말하는 게 맞습니까? V는 4분의 3 V0이다.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6문제를 다 풀어봤고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올려뒀던 영상들을 다 보면서 복습을 하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줬던 프린터물을 다 프린터에 있던 문제들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 모아놨던 것을 다 풀어본다면은 충분히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